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42K를 넘어 43K 위로 올라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알트코인들은 더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모두가 기분이 좋은 이런 장인데, 오늘은 코인 시장과 자산 시장 전체적으로 둘러봤을 때 아주 중요한 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코인 시장과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전문가가 바라본 2024년도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첨산물상으로 봤을 때 42K 위로 올라오면서 숏 포지션을 모두 청산시킨 비트코인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올라가서 43K 위로 올라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물 첨산맥상으로 봤을 때 41K와 42K 사이에 강한 롱 포지션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이 자료 움직임을 봤을 때는 언제든지 이 부분까지 내려갈 수 있고, 이걸 찍고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하면서 저희가 매수 매도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고래들은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고 개인들은 비트코인을 분배하고 있다, 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을 하면서 고래들이 축적한 것들이 티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렸던 게, 비트코인이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내려갔을 때 맥스페인이 발생해서 패닉셀을 유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포프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봤을 때 상승을 하고 뒤에 한 번 더 하락을 하는 것들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더 많이 뺏기고 이 세력과 고래들이 더 많이 축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실제로 나타나는지, 또 같은 경우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게 비트코인이나 다른 알트코인들을 개인들에서 세력들로 뺏어가고 있는 과정이구나라는 걸 인지를 하면서 그 움직임을 봐야 되고요. 만약에 이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대로 상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죠. 어떤 움직임이 나타날지는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 단기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매수 매도에 임하다 보면, 하락을 예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 안 왔을 때 그 뒤에 반등을 하게 되면 손가락만 빨고 굉장히 많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기다리지도 않고 계속 올라가는 것만 생각을 해가지고 위에 사시면은 포모 때문에 하락을 했을 때 많이 아프기 때문에, 2024년도 1분기는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단기적인 가격 변동의 예측보다는 2024년도 1분기를 기회의 시간으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좋은 위치에서 잘 매수 매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저도 그런 움직임으로 2024년도에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인 움직임 같은 경우는 추가 쌍바닥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락을 할 수 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시간과 DCA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2024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를 나아가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는 것에 있어서 USDT의 유통량과 USDT가 발행이 되고 이게 실제로 코인 시장 안으로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 하락장에서도, 또 상승 반전장에서도, 상승장에서도 너무나 이제 중요하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USDT의 유통 물량 같은 경우는 증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어요.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사고 있고,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시장으로 넣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표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너무나 안타깝게도 세력과 고래들은 비트코인과 코인들을 모아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 개인들만 던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움직임이 스테이블 코인에서도 같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USDT 테더가 얼마 전에 또 1조 3천억 정도 민트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시장에 풀리진 않았지만 1조 3천억 정도가 유통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런 움직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너무나 많은 자금들이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를 저희가 인지를 하고, 이 코인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고래들과 세력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온체인 데이터 기술 지표를 통해서 많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냐, 개인들 같은 경우는 장이 좋았다가 좋지 않은 이 시점, 2015년도 사이클 때 보시게 되면은 이때 거래소에 있는 어드레스 숫자가 굉장히 많이 감소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개인들이 떠나간다, 그러니까 지쳐서 떠나가고 있는데 현상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계속해서 빠지고 있지만 상승을 했던 이 시점에서부터도 이 원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들이 줄어들고 있고, 뒤를 보시면 급격한 반등을 하면서 같이 이 숫자가 따라오게 되는데, 장에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고생도 하시고 함께
견디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요 마지막 구간을 견디고 나면 그 뒤에 우리가 진짜 가야 되는 시장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이 시기를 견디고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움직임들은 기관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는 GBTC의 손바뀜 이런 것들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면서 시카고 선물거래소 같은 경우는 현물보다 더 비싸게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게 어제 자료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일부 다를 수 있지만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드디어 GBTC가 전부 손바뀜이 일어나는 과정이 점점 진행이 되면서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기관들이 포모가 오고 있다, 기관들이 다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를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술 지표, 개인들은 털고 있다라는 것들과 맞물려 가지고 개인들이 기관들한테 비트코인과 코인을 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지표로 보이고 있고, 실제로 코인베이스의 주기영 대표가 분석을 한 자료를 보게 되면 코인베이스의 고래들 같은 경우도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고래들은 미국에 있는 기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에 있는 기관들이 활발하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매집을 해가고 있고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다. 지금은 저희가 개인들과 기관들의 움직임을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분석을 할 수 있는 좋은 이런 시기잖아요. 이런 움직임들을 잘 보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기에는 내가 어떤 부분을, 고래들과 세력들이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의 움직임을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걸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GBTC가 손바뀜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거래 대금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의미 있는 일이고 이 움직임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GBTC 같은 경우는 심리적으로 하방 압력을 주고 있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리듬이 되면서 시장에 던져지고 있는 비트코인도 있기 때문에 셀프레셔로 작용을 했는데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은 줄어들고 있다.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손바뀜이 모두 일어나면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 본 것처럼 기관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창구이기 때문에 중요한 변곡점이고, 보시게 되면 실제로 비트코인 관련돼서도 GBTC가 풀리는 물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순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숫자는 크지 않지만 이제는 전체 썸이 플러스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장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말은 GBTC가 그냥 다른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되는 것 이외에 신규로 자금이 들어오는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더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너무나 많은 비트코인 흥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중소형 운용사들 같은 경우는 극복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인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수수료가 싸지는 거는 너무나 좋은 거기 때문에 문턱이 낮아지고 있다. 즉 신규 유입이 되는 자금들이 들어왔을 때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게이트가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의 ETF가 드디어 구글에서 광고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개인들은 조금은 이런 기관들이나 큰 곳에 위탁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블랙록, 피델리티, 바네크 이런 곳들에서 미국에 있는 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광고를 하고 홍보를 했을 때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잘 몰랐던 사람들도 이런 큰 기관이 광고를 하는데 좋은 거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큰 어덥션이 발생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코인 시장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께서도 인지를 하셔야 되고, 이 부분은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이 커질 수 있는 좋은 여건이 형성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을 때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되고 나서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을 미국에 이제 보관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예전 영상에서도 미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시켜야 되는 이유가 비트코인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중국에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이제는 중국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해야겠구나라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중국 같은 경우는 자기의 자금을 비트코인으로 돌려놓고 그걸 외화 반출하고 있는 것들이 큰 문제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이 돈들이 여기로 묶이게 되고 중국 정부는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비트코인을 모을 수도 있고,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고, 중국 자금들도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현물 ETF에 많이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숏텀 홀더는 과거에도 1 미만으로 빠졌을 때 상승 반전
재연장이 됐을 때 매우 좋은 매직 구간을 제공을 했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38K까지 빠졌을 때 쇼텀홀더의 SOPR은 1 미만으로 빠지게 됐고 뒤에 반등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하락이 있을 때도 쇼텀홀더의 SOPR이 1 미만으로 빠지는지를 살펴보면서 매수 매도에 대한 전략을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이 가격 변동성은 확대가 되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전체적인 보털리티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 이런 가격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 스마트한 개인들과 기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리고요. 이 이야기는 불장이 됐을 때도 매도 압력보다는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큰 메가 불장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움직임이고 저는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이 앞으로의 코인 시장에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같이 지켜보시면서 코인 시장이 스마트한 사람들이 정말 늘어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반감기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이 조만간 나타날 것 같습니다. 연준에서 드디어 QT 테이퍼링에 대해서 언급할 가능성이 있고 이거는 시장에서 아주 빠르게 반응을 할 겁니다. QT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거는 양적 긴축을 줄여나가자라는 이야기가 같고 이 다음은 금리 인하고요. 뒤는 양적 완화인데 이 과정은 모두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과정들의 일부기 때문에 내일이죠. FOMC의 연준에서 QT 테이퍼링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하다. 정말 메가 변수고 이 판을 완전히 뒤엎는 변수가 이 거시경제 상황에서 작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연준의 FOMC 지금까지는 최근에 많이 안 봤지만 앞으로는 FOMC가 중요해집니다. 이 QT 테이퍼링이 나오는지 금리 인하가 나오는지 그다음에 양적 완화가 시작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되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FOMC 이후에 1월 말에 예정되어 있던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이 부분도 유동성과 국채 이 금융 안정성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가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부분이 나오게 되면 잘 정리를 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연준에서 듀얼 완화가 온다. QT 테이퍼링이 올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 반드시 우리가 새기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솔라나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솔라나 같은 경우는 제가 관점이 많이 달라졌다. 이제는 이더리움 1툴에서 솔라나 이더리움 2툴로 알트코인의 대장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샘 뱅크먼의 리스크를 극복을 하고 나서 솔라나는 굉장히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가격이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솔라나가 오르면서 알트코인이 전체적으로 오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솔라나를 놓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솔라나가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만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솔라나와 솔라나 생태계에도 다양한 코인들이 있거든요. 이걸 반드시 우리가 이번 불장의 한 축으로서 살펴봐야 된다. 제가 코인 시장의 축으로 봐야 되는 것들 많이 말씀을 드렸죠. LST5, 솔라나, 그다음에 디핀 여러 가지 등이 있습니다. 등등등. 근데 이런 것들 중에서도 솔라나 생태계는 반드시 우리가 살펴가 봐야 되는 그런 이 생태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제 멤버십에도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